1시간 동안 시장이 엄청나게 급변했습니다. 이만큼 쏠림 이후에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인데요.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의 섹터가 조금 다양화되곤 있습니다. 코스닥이 힘내는 데는 에코프로의 강세가 지금은 좀 눈에 띄긴 합니다만 엔터 쪽에서의 강세도 조금 도드라집니다.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SM, JYP 엔터 쪽이네요. 엔터 쪽으로의 자금 유입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다른 전방위적인 섹터에 대한 전략도 같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장님과 같이 살펴볼 내용은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천스탁 기대감 그리고 과열주의보 계속해서 걱정을 먹으면서도 시장의 종목들 일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고 지수 나름 견고하게 버팁니다. 그런데 분명 이에 대한 부담 또한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장 초반에 치고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언제 또 치고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는 여전히 견고하게 120만 원까지 넘어섰습니다. 2차 전지로의 쏠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역시 준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과 관련된 어떤 지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에 좀 쏠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포스코 그룹은 내재화에 성공을 하고 있고 리튬 사업을 100% 내재화하는 것이 이제 포스코 그룹에 가능한 지금 그림이고 에코프로 그룹은 리튬 사업에 대한 내재화가 26%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리튬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내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 긍정적인 뉴스가 한 방에 딱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호주 쪽에서 그 중국계 자본이 리튬 광산을 인수하는 것을 호주 정부가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 가지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 쪽에 빡 이렇게 올라온 것이 보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두 번째 공장 관련된 이제 뉴스가 또 나오면서 추가적인 캐파 증설이 또 나왔다는 거고, 더군다나 미국 하원 쪽에서 이번에 포드와 CAT에 관련된 합작법인에 관련해서 사전적인 어떤 조치에 취해지면서 다소 조금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계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 그리고 리튬과 관련해서 중국계 자본이 호주 쪽에 리튬 광산 인수를 불허하면서 네. 결국 이제 자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의 전방위적인 급등각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또 기본적인 철강 섹터에서 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업도 괜찮았고 리튬 사업 부각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약간 좀 수급의 쏠림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주가 릴레이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받아야 될 리튬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다 볼 수도 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또 그렇게 죽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또 에코프로도 가고 있는데 네. 수급적인 면도 에코프로는 이제 8월달 MSCI 관련된 수급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급이 선반영되면서 먼저 들어온 수급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돌면서 가는데요. 근데 2차 전지만 또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시장은 뭐 엔터도 가고 오늘 일부 반도체도 반등이 나고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너무 쏠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다른 섹터들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다소 조금은 이제 그런 것들 쏠림이 좀 완화되면 2차 전지도 천천히 가면서 다른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엔터와 같은 성장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숫자가 나오는 산업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만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숨은 강세 종목들도 많습니다. 전력이나 건설 기계 이런 쪽도 보시면 연간 차트가 너무나 좋아요. 관련해서 기업들의 실적 나오는 것도 잘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실적 주간입니다. 미국에서도 빅테크 쏟아지고요. 국내에서도 목요일 날 반도체 주요 기업들, LG, SK그룹들 혹은 조선주까지 실적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적주로서 좀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2분기만 놓고 보면 뭐 최근에 건설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지금 화장품도 ODM이라든지 중소 브랜드들은 어닝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대부분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 좀 낮게 나왔지만 신규 캐파 증설과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향후에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또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관련된 소재나 양극재 쪽도 괜찮은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그 외에도 뭐 턴어라운드 되는 쪽이 결국은 의외로 지금 분위기가 봐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IT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슬로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IT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2분기 숫자만 놓고 보면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설기계,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우리가 엔터 바이오 엔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러한 실적이 좀 올라오는 섹터 중심으로 좀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어떤 새로운 피크아웃에 관련 논란이 있지만 엔터도 주가가 올라오고 일부 이제 관련된 2차 전지들은 여전히 좀 강세 국면에 놓여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나 또 LG 이노텍, 뭐 삼성전기 등도 이번 주 실적이 예정돼 있는데 이 개별 종목단에 대해서도 살짝 코멘트 주실까요? 네, 실제로 보신다면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2분기까지는 당연히 좋지 못할 겁니다. 네. 삼성전자는 사전 이야기가 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이제 흑자가 계속 유지가 6천억대가 됐죠. 근데 네. SK 하이닉스는 2분기도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SK증권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3분기에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다른 증권사에서는 4분기까지 계속 분기 적자가 예상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SK증권에서 다소 좀 IT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HBM 관련된 이슈가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는 디램의 블렌디드 ASP 변화율이 생기면서 일단 SK 하이닉스에 관련해서는 지금 평균 판매 단가 디램이 플러스 9%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면서 유일하게 SK 하이닉스가 먼저 전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업황 부진 상황에서 플러스 흑자 전환 이야기를 좀 살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야기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도 적자에서 탈피가 돼서 흑자 전환되는 건가? 이게 확인이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 대한 온기도 좀 불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IT 계열 가운데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IT 관련해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지금 애플 이번 15 시리즈에서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물량이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4분기로 좀 출시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야기 나오지만 출시 시점은 그대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물량이 일부 디스플레이 쪽에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든다 말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외신에 따르면 아마 기존에 이야기했던 아이폰 15 물량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네. 이야기 나왔어요. 8,500만 대 정도의 물량은 기존의 예상치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될 것으로 또 외신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이제 IT 관련된 애플 관련주가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 좋은 부분들은 좀 많이 어떤 반영이 된 IT 쪽도 좀 이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작년 1분기 때 40만 원 넘어갔던 LG 이노텍 주가가 그나마 좀 회복을 한 게 28만 원 지금 수준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됐고요. 기존의 악재성 이슈로 여겨졌던 건 일단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원래 출시되던 시기로 될 것 같다. 뭐 수요도 여전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번에 박근영 부장님께서 핫테마로 어떤 걸 꼽으셨는가 봤더니 IT 부품을 잡아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IT 부품에 대한 의견 자체가 굉장히 목말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IT 부품 전기전자 대부분들이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하늘을 치솟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IT들이 이렇게 좋은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HBM이 이제 쏘아 올린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부품, PCB 부품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은 대다수 부진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시장이 상대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정도로 이야기되는 종목은 삼성전기, 심텍, BH, KH바텍 정도가 상대적으로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해당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재고 조정이 상반기에 마무리됐던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흐름을 갈 것이냐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IT 수요 개선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TV, 가전, PC에서도 V자 반등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수요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량 자체도 프로와 프로맥스가 좀 적게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견지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패키징 기판 관련된 PCB 업체들도 주가들이 급등한 종목 사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2019년에서 20년까지 관련된 기판의 호황은 사실은 패키징 기판의 쇼티지가 그때는 이슈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FC, BGA 같은 공급 제약에 따라서 반도체 고객사들이 매출이나 투자 보전을 약속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상반기 기판의 주가 상승의 배경은 쇼티지가 아니고요. 기술 변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으로 본다면 AI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수페타시스나 코리아 서킷가 이제 급등했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해서 대덕전자나 해성DS가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DDR5 관련해서는 TLB라는 종목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이런 종목과 관련된 모멘텀은 결국은 업황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기술의 모멘텀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이미 다수는 과거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이미 넘어선 가격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오른 종목들보다는 지금 좀 덜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실적 추정치 하향이 마무리됐거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거나 그다음에 2분기와 3분기 넘어가면서 방향성이 상방으로 돌아서는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그다음에 BH, 심텍 등인데 심텍은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LG이노텍, BH 등도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언급됐던 뭐 대덕전자, 해성DS, 네. 이수페타시스, 뭐 TLB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업황이나 실적 개선보다는 기술 변화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로 이미 밸류에이션이 과거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오히려 바닥에 형성된 부분들을 조금은 키높이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좀 길게 보면 내년 정도까지의 모멘텀은 역시나 HBM과 DDR5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쉬어갈 때 이후에 3분기, 4분기 쉬어가면 그때 이후로 내년을 바라보는 또 저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의 시계열을 길게 잡아본다면 지금이 또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눈여겨볼 만한 섹터 이야기로 가볼게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를 좀 주목하자라고 얘기 주셨네요. 네. 실제 뭐 앵커님도 한두 번 혹시 해보셨어요? 제가 그런 쪽은 조금 게으르긴 해요. 아, 그러시면 뭐 엄청나게 피부가 좋으신 편입니다. 그런 거 안 해보셨는데 피부가 그만큼 유지된다는 부장님은 건. 좀 이런 종목 공부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셨다고 그때 얘기 들었었어요. 네, 뭐 저는 일단 임상 실험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왜 좋은지를 실제 느껴봤고 또 가격도 적정한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좀 네. 해보는데 실제 뭐 우리가 미용기 관련해서 레이저 쏘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질까. 근데 해보면 좀 경험해보시면 확실히 다르긴 해요. 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용기기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용보다는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 지표가 상당히 좋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내수용이 아니라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예를 들어서 지지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85%나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출 비용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크레시스 이런 종목들의 뭐 슈링크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굉장히 꽉 잡고 있었지만은 다른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의 수출액을 본다면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수출액을 클래시스가 경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클래시스 말고도 아마 다른 뭐 원텍이라든지 원텍은 올리지오라는 거예요. 네. 올리지오가 이제 우리가 울세라하고 같이 병행 시술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올리지오가 강남권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텍에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또 2분기 수출액도 1,400만 달러, 1,500만 달러 정도 되면서 전분기 대비 2분기가 35%나 올라서고 전년도 대비라도 26%나 올라서고 있고요.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전년비 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와중에도 수출 금액이 상당히 견조하게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엔터 바이오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좋지만 수출 금액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QOQ, YY 성장이 30-40%씩 나오는 게 미용기기 섹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최근에 인모드가 실적 조기 발표가 이제 약간 가이던스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인모드에서 전년비 2분기 매출액이 20% 이상 그리고 EPS가 전년비 18.6% 정도로 상당히 높게 형성됐습니다. 근데 인모드는 아주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격적인 EPS 상향이 나왔거든요. 네. 그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도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빼는 비만약, 위고비라든지 네. 그다음에 오젬픽이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지금 비만 관련된 약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관련된 약이 글로벌리 성행하고 효과가 좋다 보니까 얼굴살이 쫙 빠지면서 주름이 싹 생겨요. 아하. 그래서 이게 오젬픽 페이스 효과라고 하는데 이 오젬픽 페이스 효과가 나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다 보니까 비만약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인모드 같은 미용기기가 같이 트래픽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이 같이 형성되고 있고 인모드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 미용기기가 최근에 좋아지는 이유는 비만약의 확대에 따른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구글 트래픽에서도 굉장히 같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또 미용기기 회사들의 수출 성장이나 성장률이 연간 30-40%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성장률에서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해서 지금 미용기기 관련 주식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상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루트로닉 같은 경영권 인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회사가 뭐가 있냐면 제이시스 메디칼과 이루다, 디오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루다는 최근에 뭐 일부 지금 베인 캐피탈이 뭐 인수한다 말들이 많아서 굉장히 인수 가능성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미용기기 가운데서는 제이시스 메디칼 정도가 하나 남아있죠. 네. 덴탈은 디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미용기기로 보면 제이시스 메디칼 하나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최근에 루트로잉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M&A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또 급등한 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M&A 이슈가 불거지지 않은 일부 종목들도 M&A 이슈가 기사화되면서 최근에 약간의 입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 근데 왜 이렇게 M&A 이슈가 많이 나오느냐 보면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이 대부분 다 PEF에 팔렸습니다. 네. PEF는 전문 R&D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금융회사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R&D 기술이 지금은 이제 제외된 거죠.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없으니까. 근데 기존에 써마지, 그다음에 울세라. 써마지는 글로벌의 모든 여성들이 맞고 싶어하는 미용기기인데 우리나라에도 한 250만 원 정도 해요. 네. 한 번 맞는데 비싸니까 잘 못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R&D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과 같은 잘하는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R&D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M&A 인수 제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이 그렇게 M&A 관련된 부분도 실제로 이야기 맺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업체들이 미용기기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되는 게 결국은 파마 리서치라든지 미국 수출 관련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의 올해 중국에 대한 인허가 국내 최초 미용기기 인허가가 중국 쪽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되면서 미용기기 업체에 대한 성장성과 더불어서 M&A 이슈까지도 아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모드 실적에서 찾는 힌트부터 또 시장에서 왜 M&A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내용까지 그 속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이 섹터에 대한 시각이 한층 더 레벨업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자인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